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신나가지고 광화문으로 행진했던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파면된 후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한 결정문 중에 하나를 보면 피청구인 파면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면서 파면을 선고했는데 선고하자마자 주식은 말 그대로 나락을 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끝났다라면서 손절을 시작했고 하루 만에 11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파면 결정이 되자마자 주식에 곤두박질 친 건 입 닫고 있는 게 웃기긴 해요. 주식은 박살나고 있고 다음은 무안공항 참사.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이태원 참사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 중 하나인 무안공항 참사. 당장 진상규명하라면서 난리치던 그때와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참사 100일을 추모하고 2주기에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쳤다. 그때와는 달리 좌파 언론의 대표주자인 오마이뉴스는 그전 참사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었죠. 랜딩 기어 미작동된 거다. 동책 착륙이 시급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이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확인할 만한 블랙박스 데이터도 없다라면서 엄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460억 들여가지고 추모공원 짓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착륙 직전 비행기와 관저탑이 교신한 내용이 사고 원인은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활주로로 착륙하겠다고 3번이나 전했지만 관제탑에서는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방향으로 안내했다는 게 공개된 거예요. 조종사 예정된 활주로로 관제탑 다른 방향으로 버드 스트라이크는 랜딩 기어 미작동이든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다면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관제탑이 콘크리트 둔덕으로 안내해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책임의 소지는 제주항공이 아니라 무안공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이번에 공개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교신은 2025년 1월 3일날 확보를 했어요. 진상규명을 외치는 국민들을 농락한 거죠.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진상규명은 다 되어 있었지만은 이 사실을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고 탄핵이 되자마자 공개를 한 겁니다. 관제탑, 즉 무안공항의 잘못이라고 무안공항을 지은 민주당 잘못이라고 이태원 참사 규명은 몇 년 동안 끌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하겠다. 최상병 한 명의 사망 앞에 특검하자고 개거품 물던 민주당은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 참사는 오히려 진상규명이 됐는데도 언론 보도조차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진상규명을 하라는 유족은 어느 순간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가치로 매긴다. 참 투명하죠? 그 다음 간첩.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간첩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중 하나인 사드기밀 유출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장관도 있지만은 작년 7월 24일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한미연합훈련 중 인간 드론에 의해서 우리의 전략인 항공모함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나라 유학생 3명이 촬영하다 적발된 건데 군사시설에서 겁도 없이 찍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그 나라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체포가 되었는데 탄핵이 된 후를 보면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 방공 핵심인 수원기지에서 전투기를 찍다 걸렸고 아버지가 중국 공안 그때 중국인 3번 입국 군시설 수천 장 촬영했다. 10대 그 나라 고등학생이 2, 3회 우리나라를 입국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 포함 중유 국가안보 관련 사진 수천 장을 촬영한 게 걸렸어요. 바람피다 중간에 걸리는 것처럼 걸린 게 이번에 걸린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촬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관광객은 그 나라를 놀러가면은 문화재를 찍거나 관광명소를 찍죠. 그런데 어떤 관광객이 한국에 놀러와가지고 한미군사훈련 사진을 수천 장을 찍어요. 간첩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거 법으로 안 맞고 뭐하고 있었냐. 일 못하는 윤석열 탄핵되길 잘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모르는 사실, 이들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투기 촬영 학생일까 간첩일까. 처벌은 어려워. 지금 우리나라 간첩죄는 북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군사시설을 찍어봤자 간첩죄로 처벌이 안 됩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이나 군사기밀 유출을 막는 간첩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기업령 선포 당일까지도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간첩법 확대를 막았어요. 언제적 간첩이냐고. 결국 그 나라 스파이들은 사진을 찍어서 그 나라 정부에 사진을 전달해줘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신나게 와서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걸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은 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알리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던 거예요. 지금 있었던 사건들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하죠? 정리를 해볼게요. 탄핵에 기뻐하며 부둥켜 안았던 당신들이 만든 나라는 불과 일주일 만에 주식이 박살나고 하루 만에 130조가 날아가는 나라. 유족의 간절한 외침인 참사 원인 규명 따위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과는 다르다. 중요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 간첩들이 와서 우리의 기밀을 빼가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단 일주일 만에 완성된 겁니다. 참 대단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거기에 당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은 국가빚 400조를 늘려놓으면서 나라 경제 박살내버린 소득주도 성장의 매운맛 국가주도 성장 카드를 꺼내면서 민간의 투자보다 정부가 투자하겠다. 즉 네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판단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실패해도 책임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저 25만원 받으려고 머리가 깨져도 수령을 지지하고 있겠죠. 25만원 받으면 세금으로 더 뜯어간다는 생각을 학습하지 못한 당신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단 일주일 만에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당신들이 기뻐했던 파면의 결과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